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한 게 2017년 6월이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참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일단은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을 둘러싼 바다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조선, 해운, 수산. 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 말씀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부산 MBC 언덕에도 벚꽃이 아주 활짝 핀 걸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만큼이나 우리 부산 경제도 빨리 좀 활짝 꽃피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제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 저에게 도움 주실 분 패널로 한 분 모셨습니다. 남기찬 해양대학교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교수님 한 10개월 정도 장관님의 활동을 쭉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니까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해운사에 아마 길이 남을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네. 또 부산항 그 비전 선포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메가포트로 부산항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 전략 마련. 그리고 또 북한 재개발을 그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라든가 뭐 이런 현안들을 잘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 그래서 A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올려놓으신 걸 잘 마무리하시면 A 플러스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후하게 주시네요. A. 그럼 뭐 진행하면서 과연 A가 맞는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부산 시민들께 한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산시장 출마를 두고 굉장히 저울질을 본인은 안 한 것 같은데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드셨을 텐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 예.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뭐 권유도 많았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한참 이제 초창기에서 이제 제대로 동력을 받아서 달려야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해운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항만 분야도 어렵고 수산도 부산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또 새로운 장관을 뽑아야 되고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마음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부산 시민의 그 부름에 좀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일을 제대로 해서 부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일에도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정치공학적인 질문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좀 만류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살짝 흘러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한테 결코 유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당에서도 꼭 굳이 뭐 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만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적인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나씩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부산항 개항이 142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6일이었죠.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오셔서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장관께서 나서서 직접 설명회를 또 했단 말이죠.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작년에 2017년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첫 번째 맞는 한 해였고요. 그래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산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컨테이너 물동량을 2천만 TEU를 처리를 하고 네. 환적 화물만 해도 1,000만 TEU 이상을 처리하는 그런 기대 밖의 호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2천만 TEU라고 하는 게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인데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항 같은 그런 세계 1, 2위의 항구들과도
어깨랑 겨루어 볼 수 있는 그런 메가포트 전략 또 글로벌 이 포트 전략을 제대로 구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항 메가포트 비전 발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뭐 분위기가 당시 어땠는지 뭐 남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현장에 오셔가지고 예. 부산항에 오셔서 미래 비전 선포를 참석하신 그런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최초군요. 예, 예. 예. 그만큼 그런 의지가 강하다. 부산항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다. 결국은 정부의 그런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가 결국 부산항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그 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계기였다. 좀 예. 재밌는 이야기를 한마디 네, 한 보면은 말씀 청하겠습니다. 부산 신항 기공식 때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참석하셨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 그 옛날에. 예. 예. 또 신항 완공식 중국식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다 방문하셨어요. 다 부산 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세 분의 공통점이 다 부산 출신이라는 점도 그렇죠. 재미있는 공통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부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부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스마트 항만. 근데 가장 떠오르는 게 스마트 항만 하면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 항만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부산항은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남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쭙고 그다음에 장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 신항의 경우는 우리가 반자동화 터미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터미널에 크게 터미널 우리가 나누면 게이트 들어오는 그 문이죠. 예.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보관한 장치장 그리고 또 선박이 접안한 암벽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장치장 부분은 이미 무인화가 됐다는 거죠. 그 크레인 기사가 없고 원격 조정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뭐 컨테이너 이렇게 들고 날고가 다 그렇죠. 사람 없이 예, 예. 기계로만 예, 다닌다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인 자동화 터미널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쪽에 선박 작업을 하는 암벽 크레인까지가 이제 무인화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장치장 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트레일러죠, 트럭들. 이쪽도 역시 기사가 없어지는 무인화가 되는 이런 경우가 완전한 이제 무인 자동화 터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안비역 크레인,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예, 예. 지금 한다. 그래서 예, 반자동화다. 반자동화다. 근데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이제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저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항만 자동화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이제 외국의 유수한 항만들, 특히 부산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네. 중국의 항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샤먼항이나 칭다오항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완전 네. 자동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다른 항만들도 자동화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항만 자동화 사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다만 노조의 걱정대로 실직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자동화는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실직자 없는 항만 자동화를 이루어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정책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 볼 겁니다. 우선은 미국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를 하면서 예. 기존의 부두 노동자들을 그 자동화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전환 배치를 해서 예.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방법 또 지금 현재의 노동자들의 정년 이 퇴직에 좀 우리 자동화 일정을 맞춰보는 최대한 맞춰보는 그런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 실직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정부와 항만공사 그리고 노조가 함께 상의해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예. 그래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나오는 대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듣기로는 부산항은 굉장히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빨리 판단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반자동화가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로테르담은 좀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제
화물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가령 뭐 수출입 화물인지 환적 화물인지 그게 따라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또 아주 대형 요즘은 한 2만 TU급 이상의 큰 배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대형 컨테이너 선에 자동화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고요. 좀 작은 배들은 오히려 반자동화 형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이 조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동화다, 반자동화다 이게 다가 아니라 반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 뭐 그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그 자동화 터미널 관련해가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예. 거기서도 원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의견들 모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자동화 그다음 반자동화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고 항만도 관련되는 기술 발전과 맥을 같이 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무인화 자동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무인 자동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인 자동화로 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좀 정형화를 해줘야 된다. 지금은 선사 유치에 따라 가지고는 선석당 한 100만 TU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인 자동화가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보다 적게 한다는 적정 그 수준의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같이 고려가 돼야만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요. 부산 선석 확충과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한 40개 선석에서 3천만 TU, 이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과정들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예, 원래는 저희들의 이제 3차 항만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40선석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정 계획이 2030년까지 신항의 40선석 이러면 한 10년이 사실 좀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그만큼 저희들이 부산 신항의 그 작업 효율성, 생산성을 많이 정대시켰습니다. 예. 그걸로도 충분히 그 10년의 지연 분만큼 물동량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표 물동량만큼을 처리하면서도 투자를 좀 적게 하고 그 물동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목표를 이제 수정 목표를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지금 2030년까지 3천만 TU를 처리한다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목표치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것도 3,500만 TU까지도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물동량의 변화 추이를 보자. 그 추이 속에서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3단계 항만 개발 계획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또 과잉 투자 아니냐 이런 또 문제의식을 갖고서 걱정하시는 분들 예, 계시기 그런 분들 때문에 있죠. 중립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중립적이다, 보수적이다라는 거는 부산항이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항만이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외국 선사들이 부산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사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선사들의 요구가 아주 다양하고 또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쪽에 유연하게 이렇게 우리 부산항은 대응을 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선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좀 물동량 그 예측 측면에서 지금 보수적으로 예. 장관님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측을 한 거 보니까 과거 우리가 그 기본이 되는 그 과거 물동량의 성장률이 한 4.5%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예측을 할 때 2030년까지는 그 4% 한 2.3%가 안 되게 이렇게 성장률을 낮췄고요. 예. 또 30년 이후는 또 1%대.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부터 50년 사이는 0.9% 이렇게 성장률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낮게 잡았죠. 예. 그리고 볼 때 과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혔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수심도 좀 깊게 하고 배후폭도 넓히고 게다가 대형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 단지 만들고 LNG 벙커링이라고 하죠. LNG 선박이 직접
그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근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신앙 중심으로 잘 만들어서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보겠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단순히 입항료, 하역료 정도만 이렇게 따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런 대형 선박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수리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물품 구매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주고 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연료 선으로 점차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선제적으로 LNG 연료를 여기 와서 조달하고 취입할 수 있는 LNG 벙커링 기반 시설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화물 물동량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전방 후방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산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예. 점에서 저희들이 종합 서비스 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을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지금 수리조선 경우에는 예. 수리조선소의 경우에는 지금 수년째 지금 좀 진전이 없죠. 그렇죠. 예, 없는데 주 이유가 민간에 그 맡겼을 때 사업성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요구는 기본 인프라 쪽은 항만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으로 조성을 해주면 민간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정부의 재정인 것 같아요. 재정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 건가 소요 재원을 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 서비스 항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산항이 나아가야 될 그런 큰 방향이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부가가치도 높일 수가 있고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에 비교하면 부산항은 단순히 그냥 하역만 하는 항만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청사진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럼 고부가가치 항만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쉽게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한국은 부산항은 예. 싱가포르항에 비해서 그 부가가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절반밖에 그렇죠. 안 된다. 예.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개척하고 확대해 나갈 서비스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한 그런 뭐 수리 조선 또 뭐 LNG 벙커링 사업 또 이제 선용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달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규모화, 기업화도 더 이루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더해서 이제 우리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 비해서 못하고 있는 게 그런 단지 항만만 딱 놓고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 선박 해운을 둘러싼 뭐 종합 해양 금융 사업이라든지 또 뭐 보험,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도 부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부산 북항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들 네. 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신항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국의 싱가포르, 뭐 한국의 홍콩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 항만으로 가보자 이런 구상이죠. 예. 근데 당장 걱정되는 게 이제 재정 투입 문제인데 재정은 어떻게 지금 마련할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과가 가능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주로 할 일은 예. 바닥 작업들입니다. 이제 항만 선석을 만들어내는 일. 예. 이런 일들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일이고 해서 그건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고 또 지금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그런 사업에 사업자로서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할 그런 작정이고요. 그러나 이제 LNG 벙커링 사업이나 수리조선 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민자로도 추진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 또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지금 민간 회사들이.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의 그런 우리가 종합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은 배경과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은 예.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도 여기 들어와서 투자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이제 북한 일원을 국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예, 예. 투자 유치를 해보자.
그런 구상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이 단지를 뭐 우한부두에서 저 영도까지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검토 수준에서 머무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재로서는 해양수산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하나의 구상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권한도 해수부에 있지 않고요. 그 산업자원부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그냥 이래대로 가다가 센텀의 재판처럼 그냥 하다가 잘 안 되니 또 뭐 돈 되는 아파트 짓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여기서 다 망실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여기서 일어나게 만드는 멋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게 해양수산부의 구상인데 일단 저희들이 청와대에 이 정책 구상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자원부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인 산업자원부가 이걸 받아들여주고 또 뭐 청와대에서도 좋다고 하시면 내년 정도부터는 이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류에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이 듣긴 했지만 이게 구체화된다면은 어떤 모습일지는 잘 가늠이 안 돼서 교수님께 이게 얼마만큼 큰 인센티브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는 지적 취지는 그 외국 그 자본을 유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센티브들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겠고요. 또 임대의 경우는 또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있죠. 그 외에도 정주 환경,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주 환경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라든가 그런 병원이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역의 한 언론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북항 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다른 그렇게 지역과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인천에 영종도가 공항이 있는 영종 신도시 예. 그리고 송도 송도 신도시 쪽이죠. 또 청라 신도시 이 지역들이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예, 예.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도 뭐 도심 지역에 그 좁게나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 기업들 그리고 그 외국 기업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 수도권이나 국내 기업들도 북한 일원에 들어와서 고급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부산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진해 신항 중심으로 약 한 51 평방킬로미터 정도 면적인데 예, 예. 인천의 영종, 그 송도, 청라,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한 130 평방킬로미터가 더 넘습니다. 예. 일부도 반납을 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산업자원부도 충분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내년에 되면은 과거에 공장 중심으로 하던 수출 자유 지역입니까? 예, 그런 예. 지역하고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합해서 운영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산자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충분히 부산 북항뿐만 아니라 북항 주변에 통합개발되는 그런 지역까지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저희들은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54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한부두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영도, 청학 봉래 이쪽까지 다 포함하는. 근데 당장은 이제 1단계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임기 안에 완성을 하겠다. 2022년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면 아직까지는 허허벌판입니다. 여객터미널 하나 딱 들어서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기에 뭐 어떤 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군요. 지금 북한 재개발 지역은 네. 이미 이제 그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지역은 뭐 영상, 뭐 디지털 뭐 지구, 뭐 어떤 지역은 뭐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 뭐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현재도 좀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경제자유구역을 거기에 지정을 해서 해보자는 것은 일종의 북한 재개발 사업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 보자.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땅을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갑자기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땅 위에 어떤 그 산업이 또 어떤 비즈니스가 와서 투자를 할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 보자는 겁니다. 예.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보행데크 뭐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는 이제 곧 지어질 것 같고 예.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면 그리고 그 시기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렇죠. 북한 시너지 재개발 사업은 효과는 훨씬 더 더 커지겠죠.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북항에 대해서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1단계는 현재 이제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상부 그 건물 건립이 가능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 기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오래는 걸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막 시작이다. 그래서 복합 환승센터도 곧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국제적 터미널을 이어가지고 공공적인 그런 시설들이 먼저 좀 자리를 잡고 그 조성의 분위기가 좀 되면서 이제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해운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부산이 정말 국적선사 하나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7월에 이제 완벽하게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좀 궁금하네요. 예, 2016년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예. 우리나라 전체 해운 물동량, 우리 국적 선사가 처리하는 해운 물동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뭐 금액으로도 우리가 한 10조 원 정도 매출이 감소를 하는 그런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고 먹고 사는 무역 국가인데 이 무역량을 외국 선사들한테 의존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네. 어떤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계적인 규모의 원양 국적 선사를 꼭 한번 다시 회복을 시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정책 목표고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 수단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 5조 원 정도의 자본금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보통의 논리인데 3조 1,000억 원 정도 이제 초기 자본금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어디가 이렇게 합쳐지는 건지요? 기왕에 이제 정부가 출자를 해서 진행하던 예. 혹은 공공기관이 출자해서 진행하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이라든지 한국선박해양 뭐 이런 기존에 이제 보증하던 업무 또 선박에 투자하던 이런 회사들을 이제 공사의 품 안으로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성급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독립센터로 나와 있는 해운거래정보센터 네. 그런 기능까지도 다 모아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거래에 관한 정보 제공, 분석 그리고 뭐 선박에 대한 보증 업무 또 그 구입 후 재용선하는 네. 그 리스 업무 또 선박 신조 프로그램에 출자하는 업무 심지어는 항만 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 그 사업 연계안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사들을 향해서도 우리 국적 선사들의 운영 개선, 즉 경영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 또 구조조정 업무도 지원할 거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담입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출자금 처음에 2,000억 원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토막이 나서 다시 1,300억 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고 이런 걸 겪었을 때 느꼈던 어떤 소외감, 부산 시민들이 느꼈던 박탈감 이런 것들이 단위가 좀 커지면서 조금은 안도하면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걸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현금 출자를 정부가 2,000억 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그 2,000억 원 중에서 이제 1,000억 원은 올해 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내년에 하기로 했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합해서 2,000억 원이었는데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에
출자할 1,000억 원 중에 300억 원을 미리 당겨서 올해 1,300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올해는 700억 원을 출자하는 겁니다. 아니 올해 1,300억 원을 출자를 하고 예. 천년도에 내년에 이제 할 거를 미리 당겨와서 1,300억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박탈감은 안 느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라고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뭔가를 1, 2, 3, 4를 다 체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화부터 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잘 좀 모르고 분노할 아마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모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계획되어 있는데 조성이 된다면,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 해운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핀란드의 그런 그 유사한 그런 그 해운 회사를 지원한 펀드가 있습니다만,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보니까 한 7조 원 뭐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그 지원을 신조부터 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요. 하나 좀 그 우려되는 것은 지금 그 전기선이라는 것은 이미 그 네트워크 경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이미 각 짜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료에서 체제로 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M&A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국 1선사, 전기선사로 가는 것이 맞다. 예. 이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그 근해선사의 경우는 며칠 전에 흥하해운과 잠금상선이 자율적으로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원양선사들도 이렇게 어떤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정부가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해운 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원을 할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국정선사 하나가 입찰을 봐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큰 선사가 2개가 된 상태라서 M&A 얘기를 벌써 꺼낸다는 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해 예, 주시네요.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 사실은 한진과 현대 같은 대형 선사들을 통합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국가가 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잘 유지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 지금이라도 큰 구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걸 정부가 막 강제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간 회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규모가 지금 이전에 한진해운에 비하면은 두 선사 모두 굉장히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어서 규모를 좀 키우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역할을 충분히 하겠죠. 당장 뭐 좀 발주하는 게 있습니까? 예.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제 7월 달에 설립되면은 즉시 예. 1호 상품부터 출시를 하고 선박 건조도 지원하고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은 준비 단계니까 그 이야기할 계절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모든 일을 다 좌지우지하고 모든 뭐 해운산업 재건을 직접 막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민간 회사들이, 민간 기업들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고 특히 그 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해양금융, 선박금융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도 그런 해양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정부가 굳이 나서서 그 일을 안 해도 스스로 이제 그 선박 신조도 지원하고 뭐 해운사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해양금융 생태계를 어떻게든 잘 만들어 보자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고 해양진흥공사도 그런 작업들의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잘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간 금융회사들도 저거 돈 되겠네. 같이 우리 다 해보자. 예. 이렇게 이 세계로 뛰어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예, 진행 중이죠. 예,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저희 해양수산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런 정부 책임자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예. 민간 위원들도 있습니다. 민간의 해운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도 또 법률 전문가들도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설립위원회를 진행하고 있고 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일 날 공사를 설립한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사람도 뽑고 미리 또 프로그램도 미리 준비를 해서 7월부터는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지금 설립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저 대형 선망 어선들, 특히나 선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일 어업 협상이 지금 뭐 1년 넘게 표류 중이어서 말이죠. 이 점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지요? 좀 깝깝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 되기 전에 네.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런 한일어업 협정 지연에 따른 손해를 좀 보충해주는 지원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하고 얼마 전에 통과도 되고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그 어업 협정을 통해서 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3년 정도의 어획량을 보면은 일본이 우리 어장에 들어와서 잡는 그 고기 양이 우리가 가서 잡는 고기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10대 1의 불균형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니까 예. 일본이 이제 굳이 이 협정을 빨리 진행시킬 그런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보안을 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월, 5월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뭐 필요하면 특단의 결심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결심이요? 뭐 어떤 건지는 여쭤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업 협상 결렬에 따른 부산 수산업계 피해를 단순한 지역 현안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토로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분들 지원은 해주셔야 되는데 듣기로는 예산이 책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원책도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 지원하는 그런 긴급 경영 지원 자금도 한 회사당 한 5천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되던 거를 예. 4억 원까지 그 긴급 경영 지원 자금 대출량을 늘렸고요. 최근에 좀 바뀌었군요. 예, 그 선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일 어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리 그 대형 선망들이 가서 정말 새끼 고등어, 새끼 갈치, 풀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남획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 이건 어떻게 지금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한번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그 경영 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새끼까지 마구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또 혹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도 10년 후, 100년 후까지 계속 영위해야 될 그 어장들인데 그 내 바깥을 스스로 깨버리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부가 그런 일만큼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지체장, 그러니까 물고기 길이를 제한하는 그런 규제를 좀 상향해서 적용할 생각이고요. 뭐 좀 충분히 저는 수산인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도 한 말씀 좀 여쭐게요. 예.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뭐 단기적인 그런 대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울 때 그 지원을 해주는 예. 뭐 그런 사업도 가고 그다음 좀 선진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관리 선진화도 필요한 것 같고 뭐 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2013년입니까? 대규모 감책 사업이 있었죠, 그죠? 어선 감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이 또 제2의 감책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업 협정이라는 뭐 그런 현안도 있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어떤 선대, 어선 선대, 뭐 그런 것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합니다. 감척 계획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결국은 이제 그게 예.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어민들이 요구하는 성과와
정부가 보상하려고 하는 성과의 차이가 너무 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배 어선들은 이제 물고기에 잘 안 잡혀서 아우성인데 예. 또 정작 시가는 또 높아요. 예. 그래서 시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시가 보상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감척을 하려고 그러고 이 불일치 때문에 감척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지금 최대한 지금 어민들도 이제 상황이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정부로서는 어민들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적정선을 찾아서 감척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좀 즐겁게 진행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워낙 좀 우울한 현안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를 좀 여쭤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묵직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묵직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월 16일 이제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전 해양수산부는 정말 그 세월호 참사만 관련해서 대응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 이렇다 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시선인데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일어나지 말아서 해야 할 사건이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렇게도 오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이후의 정부의 어떤 태도의 문제, 또 진상 규명, 왜 침몰했는지, 또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점에서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일이 현재 진행형의 상처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하든 좀 치유하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번에 4월 16일 날 이제 합동 연결식까지 하게 될 텐데 그 연결식을 계기로 해서는 이제는 좀 돌아가신 분들도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도 이제 좀 편안히 좀 지내시고 살 수 있도록 원 없이 살 수 있도록 원망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뭐 해양업을 계속해서 뭐 종사하셨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세월호를 바라보는 기준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승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다면 그 피해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지하고 또 그 안전과 관련돼서 또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큰 우리가 이 희생 뒤에 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도 안전 여러 가지가 규제가 강화가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보면 소형 선박들의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낚싯배라든가 이러한 때 대처를 하는데 보면 여전히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차원에서 좀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안전에 대한 투자도 한번 좀 여담으로 여쭤보죠. 예, 작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헬선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죠. 해경 구조 보트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박 시설이 없어서 엉뚱한 데다가 어선대로 같이 묶어 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푼다고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예. 국민들이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시설, 뭐 구조 정도 그렇고 뭐 다른 공적인 그런 네. 자원들이 제대로 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 투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도 계속 하는 게 올바른 자세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당국도 협조를 많이 해주고 해서 예. 올해부터는 그런 그 구조 보트가 전용 선박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투자도 하고 있고요. 또 구조 보트 자체도 더 늘려서 건조도 하고 있고 사람도 이제 전문적인 구조사들도 더 정원을 하고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월호 얘기 한 말씀만 더 여쭈면 지금 2기 특조위가 이제 또다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일기에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많았는데 그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들을 말씀해 주실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예, 그 문제는 해양수산부 직접 이제 관련하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진작에 끝나서야 될 문제인데 지금도 또 이기 특조를 시작해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이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유가족이든 국민이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만드는 게 이기 특조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교수님께도 한 말씀 예, 청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 과거에 그렇게 좀 했더라면 이미 그 마무리가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기가 출범하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밝혀질 것들은 밝혀지고 그래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한 1, 2부 정도 더 여쭈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뭔가 북한과 교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들은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프로그램들로 해운 협력에 대한 그런 합의도 보완한 게 있고요. 또 수산 분야에서도 서로 합의 본 그런 협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특히 수산 분야는 고정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즉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서해 5도 지역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또 북한에서 잡은 물고기를 이제 우리한테 파는 해상 파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 투자 없이 즉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조차도 고정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쉬운 일조차도 문제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 그 이후에 북미 미북 정상회담 이 잘 이루어져야 잘 진행이 되어서 정치 군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지 현재화시키고 막 떠들 그런 일은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예. 사실 뭐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관은 갖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대놓고 말씀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없지 아마 않은데. 정부 각 부처가 조용히 내부적인 준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관련해서 남북 간의 어떤 바다 관련한 산업으로 교류가 가능한 게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참여정부 때 그 협력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그렇게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그 협력의 여지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원 분야만 해도 현재 우리가 거래선 같은 경우는 선원 그 지금 그 구인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북한에 이 선원 양성 기관을 설립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 남북 간에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중단이 돼버렸습니다만 낮은 핫산 물류 협력 사업 이런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좀 풀린다면 해빙인가 온다면 가장 좀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지역인 나선 지역이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접경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시범 사업까지 한번 했죠. 시범 그 해상 운송 사업까지 하고 그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었는데 독자 제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좀 시급하게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예. 그 외에 이제 낙후돼 있는 항만 그 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때 이어질 남북 그 경협에 굉장히 큰 그런 좋은 우리가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예. 그 장관님 답변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특히 이제 해운, 항만, 수산 분야에서 이 남북 간에 협력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사업도 지금 잠깐 해봤지만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게 남한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되는 그런 좋은
이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5월에 이 일련의 정상회담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치루어져서 이제 정치 군사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저는 그런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남포, 뭐 원산, 해주 뭐 곳곳에 뭐 낮은 선봉 만들어서 꼭 우리나라 초기 경제 개발할 때 수출 자유지역을 여러 곳에 만들었듯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북한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좋은 어떤 공간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몇십 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통일이 될 때 좋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까지도 꿔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눈빛이 반짝이셔서 저도 덩달아 좀 이렇게 가슴이 뛰는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클로징 약간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뭐 교수님부터 좀 짧게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장관님 취임하시고 벌려놓은 일이 참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 그 마음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굉장히 바쁜 걸음 해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예. 우리 부산 경제는 해운, 수산 이런 바다와 관련된 경제 영역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이 어려워져서 부산 경제도 주름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부 또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지역 경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분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영역에서 국제적인 그런 해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좋은 동력원이 될 거다. 그런 믿음으로 부산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수산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은 바다에 대해서 품는 꿈이나 비전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전 해양수산부의 모습은 그 꿈을 선도한다거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내 쫓아가는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관님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걸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